가론 앱이 서브벨 드롭다운 세로형. 네, 저희가 이 세로형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각각 내려오게 네, 이렇게 만들었어. 아, 여기 메뉴별로 내용을 따로 넣진 않았구나. 자, 그래서 유형별 한번 볼까요? 유형별 다시 열어봅니다. 필기모 009번, 009, 내비게이션 유형, 가로 드롭다운 세로형, 링크 열어봅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모델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만들. 자, 그래서 밑으로 쫙쫙 내려오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끝에 여기 이제 요것도 있죠? 띠리린. 네. 그리고 여기 메뉴를 보면은요, 얘는, 그냥 얘는 뭐 이렇게 밑줄 그어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밑줄 그어지는 걸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요 끝에 있는 애를 보면요, 밑줄 그어지는 게 나와요, 이렇게. 자, 보세요? 한쪽에서 들어왔다 한쪽으로 나가요. 아, 크게!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요. 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 메뉴에 어딘가 얘가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혓바닥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뱀이잖아. 슉슉슉슉 지나가는 거잖아. 혓바닥도 있어요. 혓바닥은 내밀었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다시. 이렇게 넬름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 다 해볼게요. 넬름도 있고 슉슉슉슉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어렵겠지? 다 하는 거지. CSS도 잘하고 자스도 잘하고 나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신감 있어야 되겠죠? 자신감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나 혼자 화이팅 한 거예요? 네. 화이팅! 오, 네오씨. 네, 전 네오스만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밥 먹고 이렇게 좀 소화가 되게끔 해야지. 막 웃고, 막 파도치기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엘리멘탈 그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거기 물로 남자가 물이거든요. 근데 파도치기 진짜 잘해. 봤지? 오! 그거 어른이 봐도 되겠더라고. 마지막에 뭉클했어요, 저는요. 아빠가 절할 때, 마지막에. 그죠? 본 사람은 알아. 본 사람은 알아. 뭉클했다는 게 뭔지. 뭉클. 자, 갑니다. 자, 뭐 한다고? 밥 먹고 흥분하냐? 근데 밥 먹으면 뭐가 올라와요. 쫙 흥분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할 때 내가 약간 흥분하거든요? 근데 밥 먹고 자바스크립트 하면 끝내줘요. 그래서 나 밥 먹기 전에 하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스파크가 빡빡빡 일어나거든요? 밥 먹고 나서 약간 그 뭐지? 탄수화물기가 쫙 올라오면서 약간 업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하면 기름에다 불에다 기름 부었다 그러지? 불에다 기름 확 끼내는 거 똑같아. 확 올라. 자, 땄어! 막 이렇게 소위 뭐냐 네오지가 싫어하겠죠? 함수 이름 지어보세요! 막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오전에 했어요. 네. 좀 차분한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 내비 서울 드롭다운 세로요. 자, 열어봅니다. 내부 01. 내부 01. 자, 어제 뭐 했지? 여러 가지 했죠? 네, 어제 이렇게 만든 거 어려웠어요? 별거 아니었나요? 네. 어려우면 카피 앤 페이스트 CP 기술을 활용하세요. 약간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컨트롤 C. 그럼 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붙여넣어. 어디 건들면 되는지 알잖아. 그럼 아는 거야. 어디 건들면 되는지 알. 네. 그죠? 네.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GMB 어제 우리가 구조는 어떻게 잡았냐면 컨트롤 엔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근데 여길 보고 구조를 파악하는 건 좀 어려워. 이 뭐야? 뭐 어떻게 보라고 이거를?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띄운 상태에서 띄운 상태에서 FC-V.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최고의 파악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뭘 했지? 아하, GMB 밑에 UL 밑에 LI가 있고 LI들은 옆으로 가라고 돼 있고 옆으로 가는 거 플로 레프트 이거 풀면 망가지겠지? 망가지네요. 네. 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즐기세요. 네, 이렇게. 어떤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은 뭐지? 이걸 많이 안 써서 뭐 아무거나 찍을게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거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해볼게요. 망가뜨리는 거. 여기 메뉴 어디 있어? 메뉴, 이거 메뉴? 메뉴 있네? 메뉴 찍었어요. 메뉴 망가뜨려 볼게요. LI로 돼 있어. UL, LI 두 개로 돼 있어. 끝에 있는 거. 끝에 것만 보여가지고.
싸고 있는 애, UL. 예, 플렉스 샀죠? 플렉스 안 줘볼게요. 망가지겠죠? 이런 걸 보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내가 방금 망가뜨렸어요. 이거. 망가졌어요. 근데 이거 옆으로 가는 거 유행인데? 이거 뱀이잖아. 씩씩. 씩씩 빨리 합시다. 여기도 보니까 씩씩이 나와요. 씩씩 하러 갈게요. 자, 씩씩. 씩씩. 근데 어제 그 메뉴 요거 바꾸는 거는 쉬는 시간에 하고요. 메뉴는 어제 그냥 똑같이 제가 다 붙여서 왔어요. 자, 씩씩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버시의 밑으로 쑥 지나가는 대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아이디어 리크루트. A의 마우스 오버시. 씩씩. 반은 뭐로 하죠? 보더? 보더 줘볼게요. 보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보더 줘볼게요. 안 될 것 같지만. 보더는 상당히 불편한 놈이에요. 자, 보더를 한번 줘볼게요. 크다. 우리가 가로 세로 퍼센트로 딱 해놔가지고 뭐 크게 해도 안 커져요. 제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뭐?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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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만 있어야 되잖아. 시프트 탭. 보더 버튼. 응? 5픽셀 할까? 두껍게? 5픽셀. 솔리드. 레드. 됐어요? 밑줄 생겼네. 근데 움직이게 해보세요. 움직이게. 움직이게 해봐. 움직이게 왜 못해? 위드스. 퍼센트. 이거 먹혀? 안 먹히니? 얘한테 뭐 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록 줄까요? 네. 됐어요. 퍼센트 줄여볼게요.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이거 봐. 얘 줄이니까 막 내려가요. 이거 봐. 이게 안 된다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가 성질 내면서 퇴근을 하는 거죠. 야근은 내일 할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 이러면서 퇴근하죠.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른 애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 말고 다른 애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요소를 넣어요? 이렇게? 넣으라고요? 알았어요. 넣을게요. 왜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냐고요? 그냥 심심해서요. 스팬 태그 여기다 넣었어요. 스팬 태그를 넣고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쓰고 줄라인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여기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할게요. 그냥 여기다 가상 요소 넣을게요. 결국 가상 요소 넣으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랑 붙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붙어서 나오려면 여기다 가상 요소 넣어야 될 것 같아. 여기. 근데 어제 이거 늘리는 거 안 했을걸 내가? 네, 여기다가 가상 요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가상 요소. 가상 요소를 어떻게 넣지? li 밑에? 저기. CSS로 갑니다. 찾아봅니다. 우리가 넣을 만한 애한테 가봅니다. 상위 메뉴에다 넣어볼게요. 상위 메뉴. UL 밑에 li. li 밑에 a. a? GMBA. a한테 전부 다 줬는데 이거?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가상 요소? 가상 요소? 그럼 가상 요소는 따로 만들어야지. 가상 요소로 밑줄 만들기. 가상 요소로 밑줄 만들기. 리리리리. 그러면 가상 요소로 밑줄 만들기를 딱 하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얘 크기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최소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상 요소를 주자마자 처음에 어떤 요소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죠? 제가? 위에 거 카피할게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A에다가 컬러 애프터? 네, 애프터. 끝에 추가되는 놈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애프터. 애프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속성 CT 컨텐트 빙고 디스플레이 블록 밑줄이니까 밑에 줄에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블록을 할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요. 파도 소리가 나지? 난 키보드 소리 들었어. 깜짝 감동하려고 그랬는데. 키보드 소리가 파도 소리 들립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진짜 비가 오네? 웬일이야? 우선! 예언자야? 예지자야? 어떻게 된 거야? 예보 나왔었어요? 비가 올 때는 싹 보면서 해야지. 진짜 많이 와. 오, 진짜 많이 와. 거기도 보고 싶지? 내가 줄게. 보면서 수업한. 진짜 많이 와. 이거 봐.
미친 듯이 와. 이거 찍어. 동영상 찍어 빨리. 잠깐만요. 어떡하지? 우산 없는 사람 진짜 많죠? 우산? 아, 금방 멈추겠지. 네. 여기 옆에 편의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 비가 다 오네. 여러분 키보드 소리인 줄 알았어 진짜로. 와 키보드 소리가 파도 소리가 나네 이러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자 그다음에 위드스 퍼센트로 할까요? 퍼센트 안 해도 끝까지 가지. 퍼센트 위드스 100% 줘보세요. 짠. 그리고 하이트 4픽셀. 짠. BGC 백그라운드 색깔 빨간색. 일단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 그래서 모든 GMB 밑에 애프터를 만들어라. 컨텐트 빈 거. 그 박스를 만들어. 블록 박스를 만들었고요. 100% 4픽셀. 근데 퍼센트 하면 얘가 지금 얘 블록 요소지만 앱솔루트가 아니죠? 네. 일단 봅시다. 어떻게 볼지. 오! 뭔가 만들어졌어요? 뭔가 만들어졌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나왔으니까 어디야 나온 게. 자, 그리고 여기 각각 나온 애들 중에 애프터만 찍어서 퍼센트를 줄여볼게요. 오! 네, 요렇다 쪼렇다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블록이니까 얘가 완전히 박스 요소로서 지금 얘가 그런 거거든요. 인라인 블록 해볼까?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 하니까 더 가관이 아니네. 그죠? 그냥 블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블럭? 근데 얘를 싸고 있는 A가 어때요? A? A가 블록인가요? A가 디스플레이 블록은 아니죠?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바꿔봤어요.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면은 A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하면은 블록 박스 안쪽에 근데 블록 박스라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꽉 차지 라인하이트로 밀고 있어서 그렇구나. 얘 라인하이트 줬지 우리가? 라인하이트 줘가지고 여기가 너무 떨어져 나온 이유는 라인하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자체가 이렇게 밀고 있어서 그래요. 라인하이트를 빼고 다른 방법으로 밀어볼까 우리? 다른 방법으로 밀어봐요 우리. A 태그에 얘 블록 주나 안 주나? 근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블록으로 주면 안쪽 얘가 블록 박스 역할을 해서 패딩 여기 안에도 다 생겼네. 우와. 네. 지금 일단 넣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난잡해야죠. 네.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블록. 그리고 여기 밀고 있는 설정 라인하이트 80픽셀을 잠깐 풀어볼게요. 띵. 그럼 붙어서 나오네. 그죠? 붙어서 나오죠? 얘가 블록이고 라인하이트 없애고 그러면 얘를 싸고 있는 li에 패딩을 줘서 밀면은 좀 좋을까요? 패딩. 위, 아래 35픽셀 양쪽 0. 이렇게 하시면 요걸로 좀 조절을 할 수 있겠네. 네. 80픽셀 맞췄어. 80픽셀. 패딩.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서 늘어나게 하려면. 바로 밑에서. 그지? 맞아요? 지금 내가 뭐 손댄 줄 아시겠어요? 네. li에다가 패딩으로 밀었고요. 안에 있는 a 태그 밑에 a 태그. 자, a 태그로 다시 가볼게요. 라인 하이트를 없애보세요. A 찍었어요. A 디스플레이 블록을 만들어야 패딩 준 거 안쪽으로 얘가 들어와서 박스 안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로 블록을 줬어요. 요거 체크업 해주세요. 네. A 블록.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없앴어요. 라인 하이트 없앴어요.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붙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li 쪽에다가 뭘 밀었냐면 패딩을 줬어요. 저는 29 위아래 29 양쪽 0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좀 주다 보니까 80 정도 밀리는 이 안쪽에 있는 애들까지 토탈 80 정도 밀리게끔 만들었어요. 이거 조절이 필요하면 더 조절하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가상 요소 다시 찍어볼게요. 이거 100%로 가면 끝까지 가는. 이게 0%에다가 100%로 가면 된다는 얘기네? 됐지? 0에서 100%로 쭉 마우스 오버하면 나타나네.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다 기억해요? 가볼게요. 이거 0. 야! 라인하이트 이거 좀 두껍게 하느라고 보이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싸고 있는 A. 얘한테 디스플레이를 줘서 박스형으로 만들어줘요. 디스플레이 블록. 박스형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A 태그밖에 없거든, 그 안에. 딴 애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블록형으로 만들어줍니다. 블록형으로 만들면 패딩 안쪽에 컨텐츠가 박스형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패딩 안쪽으로 들어가서 글자랑 똑같은 위치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라인 하이트를 없애요. 땅. 라인 하이트를 80을 없애고 얘 대신에 li에다가 줍니다. 패딩으로 밀기를 해줄게요. 패딩으로 밀기. 얘 주석 달았어요. 얘 블록 만들었어요. A. 네. 가상 요소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li에다가 패딩 줍니다. 패딩. 아까 29였나? 29 픽셀 일단 넣고 0을 하나 더 써주면 위아래 양쪽. 위아래가 20.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답답하면 창밖을 보세요. 답답하지?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버시. 여기다 애니메이션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 트랜지션 줄게요. 트랜지션. 속시지. TRS. TRS. 속시지. 속성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속성 그냥 다 줘봐요. 0.3초? 0.2초 더 짧게? 0.2초?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오버시. A의 마우스 오버시. 그래서 오버시. 오버시 밑줄. 오버시 밑줄. 휴. GMB, 애프터. 요걸 위에 걸 카피. 붙여넣기. 중간으로 밑으로 내려. 애프터. 어디? A에 호버하면 콜론 호버. 그러면 콜론 애프터 붙여서 계속. A 밑에 있는 가상 요소니까 붙여서 애프터 이렇게 쓰는 문법 자체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문법 자체가. A에 호버되면 밑에는 애프터의 위드스를 꽉 채워라. 100%. 이렇게 100%. 트랜지션 줬으니 뭐 100% 하면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한번 보세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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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속도가 너무 빠른데? 0.3초 조금 늦춰볼게요. 오. 밑에 있는 애들은 따로 조정을 해야 되나 봐요. 그죠? 좀 이상해졌어요. 한꺼번에 조정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날름날름이에요. 지금 이건 날름날름이에요. 혀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날름, 날름.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딱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빠질 때. 얘가 0으로 되는 건 맞는데 0으로 되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잖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얘가 늘어났다가 마우스가 빠지면은 얘가 줄어들 때 밀면 되잖아. 이쪽으로. 될까? 이러 봐. 아무리 작아도 할 짓은 다 해요. 요만한 거 만들어도.
정말 조그만 거뭐 1픽셀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만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크게 만드는 거랑 작게 만드는 거랑 코딩 양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조절을 좀 해봐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봐야 돼. 그럼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한번 먹여볼게요. 강제 오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H 거 강제 호버, 여기 호버. 줄 보이게 하시고요. 떼슈? 네. A 호버.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 요거 찍을게요. 다시 이제 보이게 됐으니까. 애프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얘 100%죠? 얘를 줄이면은 어떻게 돼? 줄죠? 네. 줄여보고 있는 거죠. 50%까지 줄여봤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지? 트랜스폼 줘볼까?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축? 근데 얘가 크기가 바뀌잖아. 얘 크기가 바뀌어서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이거 가져가지고. 포기! 자, 포기. 이거 지울게. 지워! 지웠어. 다른 방법. 마진, 뭐, 이거 마진 줘볼까? 마진 레프트? 봐요? 되는 것 같은데? 얘가 크로스 되면 되잖아. 레프트 밀고 줄어들고. 그 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될것 같아? 성공 보장 못해. 느낌 받으라고. 내가 뭐 이렇게, 예, 똑같이 치세요, 똑같이 치세요. 선생님, 되네요.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찾아내 보는 거야, 지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오케이. 마진 레프트를 퍼센트로 주니까 여기에 있는 전체를 100%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퍼센트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마진의 퍼센트도 여러분 느껴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 전체 폭, 얘가 갖고 있는 요 폭을 100%로 보는구만. 네, 그래서 그것도 퍼센트가 그 안에 패딩 안쪽에 들어가 있는 퍼센트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봐봐. 바로 패딩 안쪽에 있는 걸 100%로 보고 있네. 그것도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 A 블록박스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마진 50% 하니까 딱 반만큼 밀었잖아요. 그죠? 오, 그래요? 그러면 빠져나갈 때 여기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땐 돌아올 땐 여기거든요. 마진을 매수로 하고 돌아오면 돼요. 여기서. 지금 변경 요소만 여기다 놓을게요. 변경 요소. 요거 두 개. 마진 레프트. 어떻게 하면 되지? 0%. 돌아올 때는 이걸 100%라고 하고. 그치? 갈 때는 0%? 뭐 퍼센트 안 해도 0이긴 0인데 어쨌든 지금 오버시 밑줄. 근데 오버시에는 마진 값은 애니메이션이 되면 안 되는데 트랜지션을 따로따로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급이 올라가요. 네, 자기가 구사하는 거에 대한 급이 올라가요. 제가 좀 전에 마진을 퍼센트로 줬었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두두두두두두두. 확대 확대 확대. 기대. 지금 안 되면 그냥 쉴 거야. 야. 뭐지 이게? 반대로 찌까찌까가 돼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요, 레프트 값이 그냥 한 번에 0이 바로 돼야 돼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면 안 돼요. 레프트는, 마진 레프트는. 0 되고,
위드스만 100%로 늘려야지 이쪽에서 나오지 이렇게.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얘나 다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이죠. 다시 마우스가 딱 올라가면 레프트 0%는 한 번에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 나오는 걸로 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모르면은 이렇게 세밀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못 준다고.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난 자바스크립트 잘해.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 만들어 놓고 클래스 넣다 뺐다 하셔야 돼요. 그럼 CSS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요 실력이 안 돼서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뭐 잘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넣는 거 쉬워요. 원래 내가 알려드렸잖아. 클래스 리스트, 애드, 리무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만들려면 CSS를 다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클래스 만들어 놓고 넣었다 뺐다 해야 돼.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나가는 용 하나, 들어오는 용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어야 돼.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자바스크립트 막 자랑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하면 돼요! 이러면서 했었는데 바보 같은 짓 같더라고요. 가면서 그래서 트랜지션, 복사 이렇게 해주는 거지. 위드스만 얘는 위드스만 오버쉐는 위드스만 0.4초 나갈 때는 전부 다 0.4초 3초 되잖아. 되잖아. 이거 봐봐. 되잖아. 이거 봐. 되잖아. 이거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CSS를 이렇게 주시면요. 자바스크립트는 막 하다가 약간 오작동이 날 확률이 좀 있거든요. 막. 근데 클래스 넣는 건 오작동이 잘 안 돼, 사실. 이게 태그를 막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애들이 좀 오작동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면. 되죠?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오버시에는 여기다 설명 좀 쳐주세요. 얘는 오버시엔 왼쪽 마진값은 무n. n이를 하지 말아라. 네. 위드스만. 그리고 트랜지션 여기에는 전부 다 준 거고 여기 달 볼 수 있죠? 네. 잘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마진 레프트가 0이 된 게 애니메이션에 안 그려지고 한 번에 여기로 왔다고요. 마진 레프트가 빵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늘어나잖아요. 갈 때는. 빠질 때는 둘 다 n이가 되니까 얘는 퍼센트가 줄어들고 마진은 퍼센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보이고 다시 마우스가 오버가 딱 되면 레프트가 갑자기 0이 되고 얘만 늘어나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되겠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요. 여기 그냥 같이 막 지금 적용이 돼서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애들은요. 내가 덮어쓰기를 했을걸? 여기 봐봐요. 서브 메뉴 A. 디스플레이 블록. 사실 블록 빼도 되는데. 위드 사이트 100%. 페이딩 0. 라인 하이트가 있네, 얘. 라인 하이트가 있고 패딩이 0이라고 돼 있네? 이런 게 좀 설정 값이 달라서 그래. 여기 마우스 오버 해놓고 한번 볼게요. 강제 오버 시켜보세요. LI의 강제 호버. 내려오게 하세요. 예. LI의 강제 오버 시키세요. 예. 여기 이제 거지는 애들이, 얘네들은 거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얘네들은 거지면 안 되네. 우리 위에 거에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도 다 거지게 했나? 잠깐만. 열어보고. 슉. 지금 우리가 내비 피저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볼까? 만들어 놓은 거. 여기는 아니야. 여기 상단만. 상단만 하시면 돼요. 자, 상단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랑 좀 분리를 시킬게요. 서브 메뉴 밑에 있는 A는 이대로 가게 하시고요. 위에 있는 A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내가 꺽쇠 없이 썼잖아. GMB 밑에 있는 모든 A라고 해서 그렇거든요. GMB 밑에 UL 밑에 LI 밑에 있는 A. 그러면 내비게이션 링크 이건 상위 A죠? 상위 A만 잡은 거예요. 그럼 하위 A가 같이 잡아야 될 게 폰트 사이즈 말고 뭐가 있지? 글씨 색 때문에 그랬나? 그러면 여기도 호버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잡으세요. 상위만 얘만 잡히게 꺽쇠 넣어가지고 얘만 잡히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애프터 이렇게 GMB 밑에 UL 밑에 LI A 밑줄 만드는 것도 그걸 만들고 이것도 GMB 밑에 요 밑에 A 요렇게 여기까지 잡으신 다음에 애프터 오버시 밑줄 해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적용이 안 되고 A에 없애는 설정이 동시에 돼 있었던 애가 있거든요. 이거 컬러랑 요거 두 개만 카피해서 A 공통으로 뽑아도 돼요. 이런 거는요. 색깔하고 밑줄 없애는 거. 요거를 위에 공통. 여기 초기화, 3무 초기화 A 요소 공통. 이런 거 공통으로 보통 많이 뽑지. A 이렇게 A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한 번에. A 링크는 뭘로 세팅한다? 사이트에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초기화하고. 그럼 전부 요 색깔하고 요거는 먹히는 거지. A 태그는. 밑에서 그거를 여기다 주지 마시란 얘기예요. 또 줘도 상관은 없는데 거의 공통에 줬으니까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링크 상위 A도 그냥 블록 만든 거 외에는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두께만 좀 얇게 할게요.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 이제 나오고 나면은 고치세요, 이거. 흰색이고 두께도 너무 두꺼우니까 2픽셀인가요? 좀 얇게 하시고요. 얇게, 얇게. 오, 멈췄어. 얇아졌지? 그리고 요게 이제 너무 붙어 있어요, 지금. LI, LI 자체가 두꺼워졌죠? 네. 서브 메뉴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서브 메뉴가 지금 젠틀하거든요? 이 서브 메뉴 자체가 떤 방향이 젠틀하냐면요. 탑 방향이 젠틀해요. 탑은 아무것도 안 줘서 A 태그 다음에 나와서 바로 밑에 나오는 거예요. A가 지금 이렇게 얇아졌잖아요. 네, 그 라인 하이트를 없애가지고 얇아졌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나온 거예요. 그쵸? 네, 바로 밑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 탑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또 부모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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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셔야 돼요. 보세요. 위에서부터 부모 있는 데부터 픽셀을 맞추잖아요. 이걸로 밀어주셔도 물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젠틀하게 그냥 나오게 한 상태에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마진을 이용하라.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여기다가 마진 탑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그 있는 위치로부터 이동한다고. 마진 탑 10픽셀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동하잖아. 자기가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이동한다. 되죠? 그래서 약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게. 그래서 얘네들 떨어진 거 보면 좀 많이 떨어졌네. 그만큼 좀 더 밀면 되지. LI보다 벗어나긴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 마진을 밀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내려가 있게 할 때 너무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LI에 마우스 오버를 걸어놨는데 LI가 마우스 오버를 벗어나는 순간 닫혀버려요. 이거 봐요. 오버 됐는데 여기 내가 지금 마진탑을 78픽셀까지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LI가 넘어가는 위치에 얘가 위치해야 되잖아. 얘가 LI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거보다 뭐 벗어나게는 하지 마시라 이거를.
이게 벗어나면 그래.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적절히 맞춰주세요. 네, 30 정도 주면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30. 네, 아주 엄밀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헤딩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아유, 잘 되네. 잘 돼야죠. 30. 수치 바꾼 거 다시 보겠습니다. 마진탑으로 30픽셀을 밀었다. 그겁니다. 마진탑 S 메뉴 이거죠? 썸 메뉴. 탑은 현재 젠틀하다. 그런데 탑을 주면 부모로부터 다시 수치를 크게 조정해야 하므로 그 얘기예요. 마진 탑으로 세부 조정한다. 꼭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맨 위에서부터 덮어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마진 탑 하겠습니다. MT, 내가 30 줬거든요. MT 30. 세부 조정은, 탑 레프트다 그러면 마진 탑과 마진 레프트가 작동하죠? 자기가 준 그 기준 위치 값에서 마진이 먹힌다. 그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지? 네. 근데 비는 아직 오고 있네요.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는데 별로 안 와서 닫겠습니다. 떼쇼?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거워지는 거 보면 살짝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조금 미세요. 이 사이도. 여기 밑줄 거지는 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놔둔 상태에서 밑줄을 거져가지고 너무 글씨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여기 살짝 떨어지게 하셔도 약간 조정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버 걸어놓고 조정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버, 가상 요소, 마우스 오버, A의 호버. 밑줄 딱 거지고 가상 요소 A 밑에 있는 애프터. 애프터의 가상 요소. 그거 마진으로 밀면은 밀리죠. 4픽셀만큼 밀어봤어요? 마진이 왔다 갔다 하네. 애프터에다 줬네. 마진 4픽셀을 원본에다 주시면 돼요. 원본에다 주겠습니다. 오버시 말고. 애프터 자체에다가 주시면 왔다 갔다 다 적용되죠? After sub A hover sub A 여기다 마진 탑 주면 되지? 맞나? 서브 메뉴 아닌데?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었어요. 여기에. 서브 메뉴 위에. 여기서 여기. 여기 마진 레프트, 마진 탑. MT 4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사이 간격을 줍니다. 글자와의 간격. 글자와의 간격을 살짝 줍니다. 변경 요소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둔 거. 여러분의 CSS 애니메이션 구현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들어왔다 나가는 놈. 낼름낼름은 다시 고쳐서 안 해볼게요. 낼름낼름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놓으시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낼름낼름은. 그건 쉬운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샥샥샥샥 다시 한번 원래대로 놓고 전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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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 여러분
마우스 오버했을 때 A에다 오버를 해가지고 A를 벗어나면은 닫히거든요. 근데 LI에다가 오버를 걸어주면, 그러니까 어디에다 마우스 오버를 걸어주냐에 따라서 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밑줄이 생겼는데 서브 메뉴로 내려가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밑줄이 없어지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어디다 걸어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호버를 A에다 주지 마시고 밑줄, 오버시 밑줄을 LI로 올리시면은, 상위 LI에 있는 동안에 계속 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위로 올리세요. 오버시 밑줄인데 어디에 오버시? 상위 LI에 오버시. 상위 메뉴 LI에 오버시 밑줄. 이렇게 되는 거죠. 호버를 어디에다 끌어놓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구현하실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호버를 어디에다 놔야 되냐, 이거. 자기 자신 또는 그 밑에 자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옮겨놓고 확인. 밑줄 생겼는데, 서브 메뉴 돌아다닐 때도 유지하고 있어야지 좀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지. 오케이. 음, 좋구만?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에 박스에 내가 크기를 안 줬거든요? 얘를 딱 가운데 오게 하시려면 사실은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파티션이 정확하게 셋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셋업이 안 돼 있어요. 여기 파트 박스를 싸고 있는 박스. 얘가 끝까지 가거든요. 얘가 끝까지 가면은 안 되거든. 얘가 끝까지 가요. 탑 에어리어. 탑 에어리어 안에 있는 이 박스가 가운데 오게 셋업을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박스를 싸는 랩핑 박스, 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안에다가 인 박스가 최대 값을 가지고 탁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겠습니다. 띵띵띵띵 HTML로 갈게요. 여기 푸시 중간에 한번 하고 밑줄 넣는 거 지금 한 거고요. 네, 지금 푸시 넣고 있습니다. 네, 푸시 들어갔습니다. 네. 박스 위를 끝에 거를 넣기 전에 여기, 파트 박스 줄여볼까요? 파트 박스가 이렇게 3개 있고요. 이 박스에는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메뉴 여기 넣었던 이건 좀 지울게요. 밑에 메뉴 넣으려고 했던 건 지워놓을게요. 헤더 안에, 여기 안에 인박스가 없네 진짜. 속에 있는 속박스. 클래스 인 인사이드 박스를 좀 인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인박스 이 안에다가 파트를 3개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공통 인박스에다가 셋업하는 걸 하나 만들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컨텐츠가 모여지게 하는 장치를 하는 게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만약에 꽉 차게 하고 싶어 그러면 1920 맥스 위드스 1920으로 하세요. 마영어까지 다 주시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차 보이잖아 끝까지. 그러다가 그보다 더 큰 3000, 4000 픽셀짜리 그럼 화면에서 볼 때 얘가 가운데 오겠죠. 인박스를 하나 싸둔다. 파트 박스를 인박스로 싸둔다. 그래서 인박스 공통에다가 셋업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얘네도 이제 가운데 컨텐츠 오게 했을걸? 가운데 컨텐츠 오잖아요. 지금 작게 줄여봤거든요. 가운데 컨텐츠 오게 하는 데가 있어요. 1650에다 맞춘다 얘네들. 꽤 크게 했는데 1650에 맞췄어요. 1650. 그래서 나도 1650에 맞춰보겠습니다. 1650 인박스 셋업. 여기 공통 클래스. 공통 클래스 여기죠? 파트 박스. 여기다가 속 박스 인 박스 그리고 파트 박스는
그냥 파트박스라고 쓸게요. 파트박스. 속박스, 파트박스. 네, 그래서 속박스에다 어떻게? max with MAW. 지금 쟤네들 보니까 165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50 좋다. 그럼 좋아요. 그리고 마형으로 준다 이거지. 마형. 그러면 가운데 온다고. 마형, 포토 이렇게. 요 기본 장치를 해주시면 1650보다 안 커지면서 가운데 딱 오는 장치를 했고 여기다 작아지면은 줄어든다. 맥스 위드스의 특징. 되겠죠?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확인. 근데 여기 이제 아웃라인을 좀 거볼게요. 셀 대시트 라임색으로 땡땡땡 처리 한번 해볼게. 인박스가 진짜 가운데 오는지. 속박스. 이렇게 공통 클래스가 쫙 들어가는 박스들이 나오죠? 이렇게. 자, 확인해 봅니다. 확인, 확인, 파. 얘가 얘야? 얘지. 내가 어디 갔어? 이건가? 이거다. 파. 네, 이 박스가 왜 안 늘어났죠? 네, 해제 장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제하는 애가 대상이 달라진 거지. 부모 박스가 지금 쪼그라든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클리어 보스를 해가지고 가상 클래스를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공통 클래스 어디 다시 찾아봐요. 공통 클래스 CLB 이거잖아. 클래스 CLB를 먹으면 애프터 컨텐트 빙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버스 요거를 플로 레프트를 쓸 때는 얘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먹을 애는 CLB를 줘라. 그래서 제가 CLB를 그 겉에 있는 원래 얘가 싸고 있었으니까 얘한테 줬었는데 인박스가 생겼으니까 인박스한테 얘를 내려보내면 되죠.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얘가 박스 높이 값이 안 생겼다가 이제 생깁니다. 플롯 레프트가 먹은 애들이 여기 있고 얘를 싸고 있는 부모가 끊어주는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오면 별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뭐 코딩이 좀 더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높이 값이 딱 나오죠. 네, 이걸 보면서 레이아웃을 딱 구분해서 잡아주시면 된다. 네, 여기까지 푸시해 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보시고 나머지 약간 몇 가지만 끝에 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퍼센트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제가요. 하트박스 퍼센트를 한번 먹여보자. 예주. 네. 얘인데 첫 번째 파트박스 위드스 퍼센트 15% 줘봤어요. 이 박스 자체를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다가 위드스 70% 프로까지 굉장히 작아서 지금. 그리고 마지막 박스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얘죠? 마지막 박스 아무것도 없는데 위드스 15% 그러면은 네 지금 여기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B를 제가 사실은 콜을 넣고 싶거든요. 콜 12를 넣고 싶은데 네, 콜 어차피 쓰니까 콜 좀 불러올까요? 네, 콜 좀 불러옵시다. 여기다가 콜. 콜 좀 불러올게요. 우리 그 콜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아웃 할 때 했던 레이아웃 연습. 레이아웃. 레이아웃 CSS에 저희가 지금 그 직접 넣었지? 마이 레이아웃 0102 이렇게 직접 넣었었어요. 0102. 뭐 01을 넣든 컨트롤 홈 메뉴로 가보면 여기에 제가 콜 시리즈 이렇게 콜 그리드 12 그리드 콜 시리즈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이거 그리드를 사용해 볼게요. 어차피 퍼센트를 따로 줄 수도 있는데 콜 클래스를 여기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드 비율을 우리도 사용하자. 네, 비율 안 쓰니까 근본도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출판하시는 출판업계에서 처음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웹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퍼센트도 아무렇게나 주고 뭐 픽셀 아무렇게나 주고 이러니까 근본도 없는 것들 뭐 레이아웃도 없고 뭐 비율도 없고 그런데야 저기가 이랬는데 이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다 인디자인 또는 출판물 디자인은 하다가 오신 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 그리드, 뭐 이렇게 비율, 그래서 그리드 비율을 도입하자. 그래서 이 그리드 비율을 넣을게요. 여기다 넣은 걸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 내부 공일의 상단에 공용 공통 클래스 인박스 파트 박스 밑에다가 12 그리드도 넣겠습니다. 퍼센티지만 톡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1, 2, 3, 4. 그러면 이렇게 주고 나면은 무슨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 원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우리가 비율을 여기다 주려면 여기다 클래스를 주든 여기다 뭐 새로운 클래스를 이렇게 주든 아니면은 파트 박스라는 데에다가 그러면 누구 밑에 파트 박스니까 탑 에어리어의 파트 박스 first child 엔티티 차일드 2 라스트 차일드 뭐 엔티티 차일드로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줘야 되잖아. 그렇게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나중에 그거 가서 숫자 고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콜을 만들어 놓고 비율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면 클래스만 다르게 넣어주면 그냥 B가 바뀌잖아요. 이게 더 관리 포인트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콜 시리즈를 준다. 그래서 콜뭐 두 개, 콜 두 개를 줘볼까? 콜 두 개, 콜 두 개, 콜 두 개, 양쪽 콜 두 개를 다 줘볼게요. 콜 두 개, 콜 투, 콜 투 투, 콜 8이 되는 건가요? 8, 예. 12 그리드를 기준해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줄에 오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 밀고 나가게 이렇게 여러 줄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죠. 12 그리드 비율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파트 박스를 약간 불안전하게 만들긴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파트 박스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박스 사이즈 보드 박스에 패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박스를 원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메뉴를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파트 박스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봅시다. 네, 콜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컬. 지금 얘가 이제 떨어지긴 해요. 저희가 이제 크기 비율 같은 거 바꾸는 거를 따르게 안 해가지고. 아, 그리고 내가 여기다 패딩을 잔뜩 넣었구나. 패딩. 패딩을 넣네. 패딩 넣지 말아야겠다. 패딩 넣지 말고 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패딩 넣지 않을게요. GMB에다가 내가 패딩을 넣었거든요. 처음에 요거 간격을 주느라고. 패딩 넣지 말고 GMB에 패딩 넣지 말고 사이즈를 주고 GMB 사이즈를 주고 가운데 오게 할게요. 이렇게. 패딩 뺐어요. 위드스를요. X 위드스를 볼까? 아우트라인 좀 줘볼까요? 선픽셀 도티드 옐로우
1000픽셀 도티드 옐로우를 줘가지고 땡땡땡 표시를 좀 해볼게요. GMB 박스 자체를 줘봅니다. 땡땡땡 보이죠?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남잖아. 이 마용호도 주세요. 마용호. 여기다가 마영호, 마영호. 그래서 이 박스가 구체적인 크기를 가지면서 가운데 오게 딱 해주는 거죠. 마영호. 구체적인 크기가 있어야 돼요. 마영호는 그냥 놔두면 블록박스는 끝까지 가거든. 그리고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 박스가. 그래서 이 크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얘를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다고. 내부 박스가 1000픽셀인데 좀 줄여 이거를. 네, 얘가 떨어지지 않는 위치까지 딱 줄여요 일단. 이렇게. 가운데 오잖아. 가운데 오죠? 이 자체가 가운데 오잖아 이제. 가운데 오는 거. 줄다가 됐어. 찾았어. 여기 그 밑으로 툭 떨어졌을 때 수치를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VW 단위를 좀 조절하시면 얘가 툭 떨어졌을 때 그죠? 제가 다시 새로 고쳐볼게. 여기 얘가 이렇게 줄이다가 지금 제가 가운데 오는 박스는 어떻게 조절했냐면요. 얘를 크기를 얘 크기 내부 태그 마진 영어토 요걸 줄였어. 이렇게 줄여서 커리어가 밑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 크기까지 줄여요. 358 정도 나오거든요. 758 758 줄였어. 758 줄였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다가 얘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툭. 안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 뭔가 수치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요거 조절할 때 보면은 여기 A 태그에 폰트 사이즈랑 패딩을 상대적으로 바뀌게 해놨거든요. 그 수치를 좀 조절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VW도 Alt 키 눌러서 소수점 아래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또 툭 떨어져요. 그럼 얘가 조절되는 애가 또 폰트 사이즈도 살짝 Alt 키 눌러서 방향키 아래로 해가지고 VW를 뭐 1.7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민 18픽셀 최대로 해가지고 1.7 VW 보이는 화면에 1.7% 패딩도 32픽셀로 잡아놨는데 최대 1.4 VW로 조정을 했어요 지금. 조정해놓고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얘가 서로 그 크기 안으로 딱 들어가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사이즈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좁아지면 이제 미디어 쿼리가 뭔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작아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에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미디어 쿼리를 넣기 전에 그냥 약간 비율적으로 얘가 적응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조절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 그래서 이거는 96번째 라인을 보고 하세요. 들어올 때도 이게 직접 붙여놓겠다 그러면 96번째 라인 바꿨어요. 커널피 줄 맞추. 커널피 하니까 얘가 또 다 줄바꿈 돼서 나오네. 혹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 100%에서 항상 보시고 됐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됐죠? 이거 나오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큰 화면에서는 가운데 오는 애가 돼 있고. 근데 큰 화면에서 밑으로 떨어지네. 이거 살짝 커야 되겠네. 큰 화면에서 요걸 생각을 안 했네. 요거 758, 760 좀 늘려야 되겠어. 안 떨어져야 돼. 70? 뽑아놓고 볼게요. 네, 뽑아놓고 봐야 될 것 같아. 뽑아놓고 봐. 780. 큰 화면에서 내가 조절을 안 해가지고. 813. 됐어. 이거보다 더 큰 화면에서 이상하진 않겠지? 더 큰 화면에서는 또 이상하네. 조금 여유분을 줄게요. 20까지 줘야 되겠네. 하지만 얘가 커져서 그런가 봐. 더 커져서. 여하튼 뭐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조절했고요. 요 끝에 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끝에 요소들 한번 넣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넣고요. 자, 네. 끝에 있는 애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KOR하고 요거하고 세 번째. 오늘 또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요런 아이콘. 네, 아이콘 갖다 집어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콘. 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을 요즘 끌어다가 글자 형태로 많이 집어넣거든요. 이미지로 생겼는데 글자 형태로 불러와서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절한 거는 여기까지 조절했고 이거 말고 이거지? 네. 땡땡땡 표시를 아직 놔뒀어요. 요 끝에다 넣을게요. 요 끝에다가 끝에 HTML 여기다 넣으세요. 뭘 넣으면 될까? 여기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언어 선택 맨 끝에 있는 버튼이 뭐더라? 이게 무슨 버튼이었지? 오픈 사이트 매요. 언어 선택 버튼을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넣는데 그 안에 들어갈 애가 ULLI 뭐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ULLI 옆으로 쭉 가는 애인데 ULLI A 샵 이렇게 생긴 애가 3개 뚜룩 그리고 여기 KOR K 대문자 KOR 여기는 잉글리시 ENG 마지막에 아이콘 이 아이콘 넣을 거예요. 또 마지막 얘는 클래스를 좀 주겠습니다. UR에다가 그냥 클래스 한 메뉴라는 거 내가 따로 안 줬죠. 한 메뉴라는 애 없지? 컨트롤 F 찾게
없어. 얘밖에 없어. 탑 메뉴. 준 것 같았는데 안 줬어요. 탑 메뉴. 예,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팝. 오! 밑으로 내려가요. 좋아요. 탑 메뉴. 얘를 옆으로 이렇게 가게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탑 메뉴 li. 그렇게 하면 되겠지. 클래스 탑 메뉴. 옆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아, 이거 CSS 분리시키고 싶은데? 무지하게 분리시키고 싶어요. 왔다 갔다 너무 싫어요. 분리해! 분리 명령 내렸어. 자, 외부 CSS. 이게 많아지니까 CSS를 만들어요. 외부, 진짜. 외부, CSS, 네. 외부 CSS. 외부 CSS는 CSS 놓을 자리가 없습니까? 놓을 자리 만들어주세요. CSS 폴더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CSS 폴더. 새 폴더. CSS. 엔터파. CSS 폴더에다가 만듭니다. CSS 폴더. CSS 어디 갔어? CSS 폴더 만들었죠? 여기다가 파일. 새 파일. 근데 지금 내부 공일이죠? 내부 공일로 하겠습니다. 새 파일, 내부 공일 CSS. 내부 공일.css 이렇게 내부 공일.css를 만들어 주세요. 내부 공일.css 내부 공일은 내부 공일. 내부 공일. 그래 놓고 내부 공일 여기다 and transet utf8 utf-8 그리고 내비게이션 유형 1 내비게이션 유형 1 css 내부 공일 css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걸 옮기세요. 다 이사해. 전부 다 이사해. 배경 이미지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 인터널하게 만드시다가 익스터널하게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 다 경험이죠? 네, 요 안을 딱 찍고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단 이렇게 누르시니까 안쪽이 다 선택됐죠.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컨트롤 X 잘랐어. 웨브 CSS 여기다 넣어요. 컨트롤 V 줄맞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 맞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여기 보면 배경 이미지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보시면 십속하고 그래요. 여기다 이제 불러드릴게요. 스타일은 지우시고 링크 rel 스타일 시트 땡 슬래시 css 밑에 있는 내부 공유.점 css라고 연결시키시고요.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얘를 이제 다시 열어놓은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다 잘 되는데 안 되는 게 꼭 이미지야. 왜냐면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가. 여기다 바로 심었을 때는 HTML 파일 위치에서 찾지만 CSS 폴더를 만들어서 외부 CSS를 부를 경우에는 CSS 폴더 위치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파일 위치로부터. 얘 파일이 기준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배경 안 나오죠? 분명히 나 배경 이미지 넣었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여기 CSS로 갑니다. 컨트롤 홈 상단으로 갑니다. 바디 있는데 갑니다. 여기 이미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땡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스 밑에 내부 비지점 그러니까 땡땡 슬래시 한 칸 위로 올라가네요. 이 폴더 입장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이미지스 폴더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옮길 때 외부 CSS를 만들었을 때 유의사항은 이미지 경로다. 이미지 경로. 네. 그러면 나옵니다. 뒤에 이렇게 쓱쓱쓱쓱 모양 나오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쉬운겨? 네. 거꾸로 만들어줬습니다. 내비게이션 유형 CSS를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것만 있는 거야. 이렇게 코드를 가면 갈수록 이제 분리가 점점 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전부 다 분리. 이렇게 쫙쫙. 오케이. 그럼 밑에 쪽에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분리한 거죠. 탑 메뉴. 탑 메뉴 만들어 볼까요? CSS로 갑니다. 컨트롤 N 끝으로 가서 메인 영역 위쪽에 바로 위에 여기 탑 메뉴. 탑 메뉴 접기 점 탑
메뉴, 그죠? 나오죠? 탑 메뉴. 탑 메뉴를 어떻게, 탑 메뉴 밑에 있는 LI를 옆으로 흘러가게. 흘러 레프트 FL. 이걸 쓰면 얘를 싸고 있는 애가 갑자기 높이 값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감춰. 근데 우리가 클리어 보스 해놓지 않았어? 이거 해놨지? 네, UL이 높이 값이 없어지지 않은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랑 지금 경향이 똑같은데 얘랑 맞춰주시면 돼요. 보세요. UL의 LI, UL의 LI. 프로 레프트 먹은 이거지? 박스의 패딩 29. 위아래 양쪽. 여기까지 똑같이 먹혔어요. 근데 요 A 태그를 요거를 내가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얘를요. 네. 블럭의 미네, 네. 라인 하이트 없는 이거 그냥 일단 이거 복사해다 여기 찍어가지고 이거 본론에 있는 거 찍어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한 메뉴 A는 LI 밑에 있는 A. 얘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얘밖에 없어. 글씨는 다 하얗게 나오고 하니까 글씨 크기도 요걸로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여기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사이 간격이 너무 넓거든요. 패딩도 그렇고 요것만 조금 조절. 여기서 직접 찍어가지고 좀 조정할게요. A 태그 집어넣고 조절합니다. 집어넣고 이걸 굉장히 짧게 해야 되겠다. 오 픽셀로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패딩 적당히 놓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 조정하는 거 세부 조정하시고요. 적당히 놓을게요. 이렇게 적당히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밑줄이 쫙쫙 생기는 거 있지? 그 기능을 여기다 똑같이 놓고 싶은데 코딩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기능을 여기다 똑같이 심어주면 되겠지? 이 줄 쫙쫙 가는 게 원래 얘한테 있었던 애잖아. 얘를 보고 얘를 한 건데. 그래서 얘한테도 똑같이 들어가게. 그럼 얘 밑줄 쫙쫙 기능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확인해 보세요. 밑줄 쫙쫙 기능 찾아보세요. 밑줄 쫙쫙. GMB, LI, LI, 가상 요소로 밑줄 만들기. 그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지? 아, 그러면 이 LI, LI의 가상 요소로 밑줄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지금 쳐다보고 있어. 이거는 GMB 밑에, 바로 밑에, 위에 밑에, 바로 밑에 LI만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요걸 지우고, 여기를 클래스로 만들어요. 클래스가 먹은 LI, 이거지? 클래스가 먹은 LI. 이렇게. 요거를 클래스. 가상에서 밑줄 만들기 공통으로 뽑아냅니다. 공통 클래스로 독립을 딱 시켜요. 공통 클래스로. 앞에 거 지울게요. GMB에만 적용될 게 아니라, 이거는 클래스를 그 위에 있는 UL이라고 할까요? 누구 클래스 밑에 있는 LI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클래스? 지금 밑줄 클래스 라인 N이 밑에 있는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가 라인 N이라고 하는 이름을 먹은 LI 위에 있는 애가 UL이든지 OL이든지 상관없이
이 위에 있는 애한테 이거 클래스를 준 애는 그 밑에 li의 a의 가상 요소가 생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요걸 보고 하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애도 요걸 써주세요. line n이 여기까지. 여기가 line n. 네, 밑에 있는 li에 호버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a의 애프터에 밑줄 생기는 n이를 여기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적용시킨 거잖아. 오케이, 라인 애니. 라인 애니를 필요한 애한테 그 li를 싸고 있는 애 한 번만 주면 되니까 이쪽에 가셔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 일단 보세요. 내가 빼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상태고 이거를 테스트하실 때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딱 찍고 얘를 싸고 있는 UL? 그래. UL한테 내가 클래스를 한번 줘볼까? CLS가 클래스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라인 애니. 그러면 라인 애니를 줬어요. 라인 애니. 이렇게 라인 애니를 주면 밑줄 쫙쫙 생기죠? 생기죠? 네, 그럼 얘도 라인 애니를 줘볼까요? 딱 찍어봐요. 이거 여기에 클래스 라인 내가 만들어 놓은 애를 얘가 로딩을 해요. 화살표 딱 해니까 이쪽에도 라인 애니 되죠? 그지? 라인 애니. 오케이. 얘나 네, 라인 애니라는 클래스를 주면 여기다 같이 주면은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통 기능을 뽑아낼 때 클래스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래스화를 한다. 네, 클래스 이름 밑에 누구 이런 식으로 어디를 적절히 잡으면 될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li에다가 주면 다 li마다 다 줘야 되니까 그건 힘들잖아. 그러니까 싸고 있는 애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n이 밑에 있는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네, 바꿔놓고 이제 적용하시면 되죠.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GMB 있고 GMB 밑에 UL에다가 클래스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를 싸고 있는 박스가 클래스가 있고 UL한테 클래스를 나는 굳이 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구현할 때 이 꺽쇠를 빼버리면 돼. 그러면 라인 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박스 자손 중에 li가 있고 그 li 밑에 a의 애프터를 만들겠다 이 소리고 여기도 꺽쇠를 빼버리시면 내가 줄 때 여기 위에다가 주셔도 된다고. 얘 더 위에 있는 애한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 위에 그 밑에 여기 GMB한테 라인 애니를 주시고 라인 애니를 준 애한테 이렇게 마우스가 딱딱딱딱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한테 좀 꺽쇠를 뺐어요. 꺽쇠를 뺐어요. 꺽쇠를 빼시면 이걸 먹은 박스 하위의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li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꺽쇠 빼면 안 되겠네. 얘가 먹네. 얘가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 꺽쇠를 넣어야 되겠네. 꺽쇠를 넣읍시다. 직계만 적용되어야 되는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꺽쇠 넣으시고 그럼 유엘한테 줘야죠. 유엘한테 주겠습니다. 자, 유엘 클래스 라인 애니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라인 애니 클래스를 주시고요. 이름도 명확합니다. 얘랑 얘 탑 메뉴 여기죠. 탑 메뉴 여기죠. 여기한테 줍니다. 탑 메뉴 라인 애니 유엘 자체에다 줬으니까 집계에 있는 애들 A가 밑줄이 생기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체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이 좀 생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밑줄 생겼고, 여기도 밑줄 생기고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죠? 아이콘 넣는 것만 하면 되겠네. 일단 적용이 쫙 되게끔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할게요. 네, 아이콘 넣는 거 제가 자료 좀 공유하겠습니다. 아이콘 공유. 필기모. CSS 그때 네이밍 규칙 한번 했던 거 다음 2-6, 002-6, 링크 아이콘. 이쪽을 보겠습니다. 링크 아이콘. 이렇게. 링크 아이콘을 갖다가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필기 모음에 있고요. 002-6번입니다. 지난번에 002-5번까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링크 아이콘. 링크로 되어 있고요. 글자 형태로 놓을 수 있고요. 글자 형태로 놓기 때문에 글자 색깔 주기 같은 거 하면 색깔도 바뀌고, 글자 사이즈,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를 바꾸면 아이콘도 글자랑 똑같이 세팅이 돼요. 그래서 편리해서 많이들 쓰고 있고요. 이런 걸 제공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데, 제가 기존에 썼던 업체가 망했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폰트 어썸이라는 회사예요. 여기 폰트 어썸은요, W3C에서도 밀어주는 회사고요. 열어봅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고요. 글자 형태로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CSS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불러와서 클래스만 주시면 클래스에 CSS 나오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이런 거를 변경을 하면 74로 내가 크게 만들었거든요. 커지기도 하고 글자 색깔이니까 컬러가 글자 색이잖아. 글, 글자랑 똑같이 취급이 돼요. 핫핑크. 첫 번째 거 지금 손대고 있어요, 제가요. 핫핑크색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얘네들이 주라고 하는 클래스 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랑 똑같은 세팅을 하시면 바뀌어요. 지금 제가 손대 본 거는 이거 지금 링크 드려볼게요. 이 링크 지금 열어가지고 지금 제가 손대 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설명 좀 써드린 거에 보시면 좀 핵심적으로 써놨습니다. 참고는 여기 지금 폰트 어썸 제가 링크 열어놓은 거 여기가 지금 폰트 어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DN 링크를 적용할 때 요거는 지금 이 사이트에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웹에서 좀 뒤져보시면 CDN 링크가 나오거든요. 구글 검색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CDN으로 검색하시잖아요. 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폰트 어썸 6 CDN. 그러면 6 CDN 라이브러리 두 번째 링크인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카피할 수 있게 쫙 나와요. 버전별로 또 틀려요. 이 아이콘 쓰는 애들이 버전별로 달라요. 그래서 6점 버전대, 뭐 그 전 버전, 이렇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 지금 6로 검색하니까 6점 버전대가 나옵니다. 검색하면 잘 나오죠? 네, 그리고 링크 REL 스타일 시트 href cdn 요거 한번 링크로 이동해서 열어보시면요. 이 CSS가 민 버전으로 만든 CSS가요. 압축 CSS거든요.
스타일 시트를요, 이렇게 한 줄로 붙여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는 내가 이제 변수 쓰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CSS도 변수 쓸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해놨어요. 잔뜩. 이런 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단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놔볼까요? 이거 CSS 복사 내부 공일 상단 컨트롤 홈 폰트 어썸 CSS 뭐 복사했냐고? 네. 링크 아이콘 여기서 1번 여기다 설명드린 거에 CDN 이거 붙여드릴게요. 이거 복사했어. 링크 아래 스타일 시트 002-6번 링크 아이콘 텍스트에서 1번 CDN 링크를 적용한 상단에 붙여놓는다.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네, 그럼 얘가 이제 이거 불러왔고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이거 써봤다고 또 저기 뭐야 우리 리액트 할 때 리액트 막 할 때 또 이거 불러드리려고 얘네들이 또 설치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써보고 별 방식으로 다 써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거 찾아야지. 원하는 아이콘 찾아야죠.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봅니다. fontawesome.com 아이콘 여기에 링크로 이동. 아까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폰트 어썸 사이트를 찾으시면 폰트 어썸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북 그러면 책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돈 내는 게 많아요. 프로는 전부 프로들만 쓰는 거라서 돈을 내셔야 돼요. 돈 내는 걸 싫어하죠? 프리를 이게 번개 치는 게 프리거든요. 번개 치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짜인데 공짜 모양이 더 좋습니다. 공짜가 더 이뻐요. 프로보다. 프로는 왜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걔네들 뭐 제공하는 파일이나 이런 게 포매팅이 더 있으니까 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는데 저희가 뭐 아니면 그리드라는 거 검색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리드 모양을 찾을 거거든요. 그리드. 프리로 해가지고 그리드를 찾아요. 프리 그리드. 프리 그리드. 이런 모양 나오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리프. 여기 보면 제가 이 모양 보고 지금 찾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샘플로 저희가 넥스트 칩 거 만들고 있는데 끝에 보면 얘네가 더 칸이 많긴 한데 이거랑 비슷한 애를 그냥 찾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옵션도 있어요. 뚫린 것도 있고 뭐 얇은 것도 있고 위아래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옵션에 클래식, 샤프 이게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부드럽게 나오게 하고 뭐 다른 옵션들은 그냥 놔두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클래스를 파 솔리드 파 그립 하면은 나온대요. 그렇구만. 그래 이거 여기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얘가 카피할 수 있게 카피 코드 스니펫이라고 나와요. 카피 이거 클릭하면 카피 되나 봐요. 카피드 이렇게 나와요. 클릭할 때 카피드 하고 나와요. 클릭하면 이 소스가 카피가 되나 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리액트나 Vue.js, SVG에서 쓸 수 있는 코드 방식도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 이제 리액트 들어갔을 때 폰트 어썸 아이콘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을 또 제공하고 있고 얘네들 설치를 해야 돼요. 네, 설치해야 돼요. 복사했어요? 클릭. 집어넣을게요, 이제. 아까 집어넣은 데 가세요. 여기 아이콘이라고 쓴 데다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지우고. 근데 이 클래스를 A 태그에다가 뭐 써도 되겠지. 근데 지금 I 태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일단. 위에서 불러왔고, 클래스 여기다 얘네들이 쓰라는 거 썼고,
나오는데? 얘는 밑줄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A 태그를 빼버리면 되지. A 태그를 쓰지 마세요, 여기는. A 태그 쓰지 말아봐요. 그리고 그냥 써보세요. 밑줄 안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요, 이거? 예, 얘가 나오는지 보세요. 예. 얘가 나오게 하시면 돼요. 예, 기본적으로 내가 불러드린 애한테 예, CSS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min.css 있죠, 이거? 여기에서 이미 폰트 패밀리, 폰트 어썸, 식스 프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셋업이 돼 있는 애들을 불러드려 주는 거고요. 제가 별도로 얘만 변경하겠다 그러면 별도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거 클릭해야 되는 거잖아. 잠깐만. 밑줄만 안 나오게 해줄까, 이거? A 태그 잠깐 다시 살릴게요. 밑줄만 안 나오게 합시다, 이거. 여기죠? 탑 LIA. 예, 여기. 밑줄 라인이 없애기 위해서 컨텐트 애프터를 없애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이죠. 한 메뉴 밑에 li 밑에 a에 애프터 디스플레이 넌. 밑줄 없어. 아, 잠깐만.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마지막 거. 라스트 차일드. 라차만 없어주세요. 밑줄 없애기. 마지막 요소. 그렇지? 마지막 거만 안 나오죠? 이렇게 해줘. 애프터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애프터 자체를. 이렇게 하시고 생긴 모양을 넥스트 칩과 보시면 네, 약간 뭐 줄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아, 얘한테만 마진을 주면 되겠구나. 마지막에 있는 애. 마지막에 있는 애한테만 마진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쉬었다가 여기 일단 집어넣는 것까지 하고요. 요거 이제 적용시키는 거 우리 저쪽에다 넣어보는 거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집어넣고요. 약간 얘가 넣어서 약간 위치가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I라는 요소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얘를 I라는 애가 네, 이게 적용된 애는 클래스가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디스플레이도 약간 바뀌어져서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진 탑을 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얘가요, I가요. 마진 탑. 원래 블록 요소 설정이기 때문에 마진 탑 버튼이 이동이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진 탑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마진 탑을 좀 줬는데 여기 옆에 얘. 그냥 6픽셀 정도 주시면은 어느 정도 그냥 제가 보기에 맞는 정도 크기로 해서 6픽셀 정도 맞췄거든요. 이렇게 마진 탑 6픽셀 해가지고 여기 I한테 줬어요. I한테. 그럼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줄이면 글씨가 줄어들잖아. 글씨가 줄어드는 설정을 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줄이면 글씨 같이 줄거든요. 글씨가 줄는데 이때 얘가 6픽셀을 버티고 있으니까 6픽셀이 상대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여기 와서. 네. 줄어들면 밑으로 내려와 보여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6픽셀이 아니라 민으로 해가지고 6픽셀을 최대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VW 가로 크기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제가. 그래서 6픽셀에 0.6 VW 정도 조정을 한번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6픽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글씨가 작아질 때 같이 그게 이제 VW 단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봤다. 그래서 마진 탑. 그래서 마진 탑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걔만 위치 조정을 좀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진 탑을 별도로 줘봤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마탑 마지막 요소 애니줄 없애고 마지막 요소 밑에 하위 마지막 요소 아이콘 적용 I 요소 네, 위치 조정합니다. 점 탑 메뉴 밑에 있는 li 에 last child 밑에 있는 a 밑에 있는 I 중괄호 값 마진 탑 민 6픽셀 콤마 0.6VW 뭐 이런 정도로 조절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민 줘놓고 한번 요걸 조정을 한 거예요. 크기를 바뀌게 해놨으니까 쟤도 그쯤 가서 바뀌게. 네, 마지막 요소. 네, 약간 조정해서 먹여보시면 이제 먹히고 있어. 먹히고 있어요. 네, 먹히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땡땡땡 표시만 주석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라인 얘를 찾아야겠고 아웃라인 인박스에 아웃라인 있죠? 주석 폰트를 F3 하면 한번 찾았던 거 다음 또 찾아요. 주석 F3 됐어요. 제가 두티도 네, 아웃 해가지고 찾았어요. 네. 컨트롤 F 하면 찾기예요. 컨트롤 H 기침 한번 하시면 바꾸기고요. 기침 한번 바꿔줘요. 컨트롤 H 바꾸기. 아마 X체인지에서 체인지에 H자를 쓴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왜 단축키가 H인지. 컨트롤 F는 find고 컨트롤 H는 exchange. 그래서 네, 다 빠졌고요. 딱 보시면 허허 파파파
좋구만. 파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줄어들면 알아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고. 이거 맞춰주셨으니까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연관성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딴 거는 좀 닫고요. 우측 닫고. 우리 더 캡. 어깨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연결시켜 봅니다.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이쪽 파일 정리. 잠시 정리. 마지막 한 거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거. 아우트라인은 찾아서 제가 주석 단 거고요. 아까 마지막에 넣은 거 이거. 네. 그리고 푸시 한번 했으니까 직접 파일 소스 코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여기까지 뭐지 유형 1은 이거 마무리입니다.